조금 전 청와대가 전격적으로 인사 발표를 했는데요. 먼저 법무부 장관의 박범계 의원을 임명했고요. 네, 아닙니다. 박범계 의원은 아직 임명이 된 게 아니기 네. 때문에 아직 임명하지 않은 상태고요. 서울중앙지검장부터 발표를 네. 했습니다. 네, 윤석열 부장검사를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한다고 밝혔고요. 문제가 됐던 이영렬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부산고검 차장에 임명하고 안태근 국장은 대구고검 차장에 임명한다고 했는데 일단은 윤석열 검사가 중앙지검장에 임명된 것이 굉장히 놀라운 인사죠. 굉장히 이례적이죠. 굉장히 빠른 거죠. 그러니까 네. 윤석열 검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특수수사통으로 능력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신과 강단이 있기 때문에 이 정부 내에서 한 번은 중용이 될 것이다라는 걸 관측은 누구나 했었는데 그 시기가 정상적인 인사보다 한 3년 정도는 빨라졌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윤석열 부장검사는 같은 경우는 지금 대구고검 차장이었죠. 급이 부장검사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사장입니다. 일단 승진을 한 번 한 거예요. 그런데 네. 중앙지검장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검장급이었습니다. 그러면 부장검사에서 지검장, 검사장 갔다가 고검장 갔다가 두 단계 승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부장검사를 바로 중앙지검장 임명하는데 두 단계 승진 좀 무리가 있어서 그랬는지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제부터 다시 검사장급부터 낮춘다 이런 얘기를 네. 했어요. 그게 하나 특징인 것이고 그리고 바로 검사장으로 승진해서 보직을 첫 번째 중앙지검장을 받은 건데 제 기억에 검찰 역사상 검사장 승진할 때 첫 번째 보직을 서울중앙지검장, 즉 일선 수도권에 있는 검사장으로 받은 예는 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파격적인 인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법무부 장관도 없고 법무부 차관도 오늘 오전에 사의를 표명했고 네. 사의를 그다음에 표명했지만 아직 수리된 건 아니잖아요. 예, 사표가. 그다음에 어제 또 서울중앙지검장이 사표를 냈고 네. 또 지금 검찰총장도 없고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법무부와 검찰의 어떤 조직이 지금 거의 붕괴된 상태인데 네.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서울중앙지검장부터 임명한 건 어떤 이유일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 수뇌부가 사실상 그 붕괴됐다 보고 아마 청와대에서 발표를 네. 할 것 같은데 그 절차상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검사들의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법무부 장관이 없으면 법무부 장관 대행인 차관이 하잖아요. 예. 사의 표명을 했지만 차관은 여전히 있어요, 현재. 네. 있기 때문에 적어도 형식상으로 과정을 따져간다면 사실은 법무부 차관이 인사 발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파격적인 인사를 그것도 검사 인사를 청와대가 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뭐 검찰 개혁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검찰 개혁의 첫 번째 요체는 사실 정치로부터의 독립이란 말이죠. 네. 그럴 경우에 과연 지금 청와대에서 중앙지검장 인사까지 파격적으로 저렇게 하는 과정을 정치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키려는 의지가 과연 관철된 것이냐 아니면 다른 무슨 요인이 작동한 것이냐 뭐 이런 논란이 아마 정치권을 비롯해서 행정부 내에서도 계속해서 벌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이 윤석열 검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최순실 특검에서 이 특별검사 팀장을 했었는데 굉장히 파란만장한 검사 인생을 걸어왔어요. 네, 저 댓글 사건 수사 이후에는 네. 뭐 항명 파동이 있어서 사실은 인사에서도 좀 뭐 어떻게 보면 본인이 네.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복귀하면서 이렇게 힘이 실어지기 시작했고요. 보면은 지금 오늘 서울중앙지검장이 고검장인데 원래는 고검장급이었는데 보면은 이번에 지금 다시 검사장급으로 환원을 시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격하시켰다는 표현을 예. 쓴 것이 아니라 청와대 관계자가 이 얘기를 하면서 2005년에 바로 검사장급으로 서울중앙지검장이 격상이 됐다가 항상 총장 임명권자의 눈치를 서울중앙지검장도 보더라. 네. 그러니까 원래 위치로 환원을 시킨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윤석열 서울 신일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예. 연수원 기수만 해도 많이 뛰게 됐어요. 네. 지금 몇 길을 건너뛴 거죠? 자 이영렬 제가 지금 찾아보면은 이영렬 지금 전 중앙지검장 네. 같은 경우는 연수원 18기였는데 예. 지금 윤석열 신임 23.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23기가 됩니다. 다섯 네. 개 다섯 길을 기를 건너뛰었- 지금 건너뛴 인사기 음. 때문에 여러모로 파격이 될 거고 조금 있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아마 오찬이 지금 각 당의 원내대표, 원내대표의 예. 오찬이 이루어지는데 이 네. 이슈도 아마
그 테이블 위에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앉게 된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중앙지검장 자리 밑에 1, 2, 3차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1, 2, 3차장보다도 기수가 낮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인사폭탄 태풍이 불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세 사람 전부 다 옷을 벗게 되는 겁니다. 옷을 벗을 수밖에 없죠. 검찰은 그런 상명하고 이게 기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게 오르나 네. 그러나 검찰은 하나는 문화거든요. 그럼 지금 대부분의 검사장들이 21기입니다. 안태근 국장도 제가 알기로 21기고 이번에 다시 검찰국장 왔던 그 신임 박균택 신임국장도 제가 알기로 21기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검사장들이 21기, 뭐 22기 이렇거든요. 23기로 검사장을 승진했습니다. 근데 승진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보직을 단순히 대검의 부장이라든지 법무부 국장 받은 것이 아니라 중앙지검장 받았거든요. 네. 서울중앙지검장을 고검장급에서 검사장급부터 낮춘다고 하더라도 전국에 있는 검사장 중에서 가장 좋은 보직은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가장 선임이에요. 마지막에 가는 자리입니다. 다른 일선 지검 예. 풀다가요. 네. 그런데 처음으로 승진한 23기의 윤석열 부장을 검사장 승진하면서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혔기 때문에 그 위에 지금 이제 일선 다른 지방에 있는 검사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앙지검장 밑에 있는 차장들 전부 다 23기보다 아래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옷을 벗을 수밖에 없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아마 검찰의 인사 태풍을 불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99.999%? 아마 인사를 통해 가지고 뭔가 검찰을 한번 좀 바꾸고 싶다는 청와대의 어떤 생각이 담겨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아까 잠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국정원 댓글 사건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네. 또 이번 대선 과정에서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팀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 사람을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했다는 것은 이 두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윤석열 지금 검사를 임명한 것 자체가 파격적이잖아요. 지금 다 네. 세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는 상징적으로 댓글 사건 문제와 연관돼 있으면서 항명을 했다고 하는 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덮여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사건들을 조사하는 데는 이분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네.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발탁을 해서 임명을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이런 그 어느 한 사람을 어느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검찰 전체의 조직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윤석열 검사를 거기에 앉혀서 본인이 원하는 어떤 조사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앉히겠다고 하는 건데 그것도 검찰 조직 전체를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한 사람을 앉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수 문화라든지 아니면 검찰 내 조직에 여러 가지 불만이 있을 요소들을 그냥 무시하고 하는 것 자체가 그리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은 물론 윤석열 검사가 꼭 중앙지검장에 앉아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자리에 앉아서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더 고려됐으면 좋을 뻔했는데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 개혁과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윤석열 검사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앉힌 것 같은데 그것이 가져올 후폭풍도 고려를 했어야 한다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도 없고 차관도 없는 상태에서 나중에 좀 한 다음에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절차상으로 봤을 때.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다는 것은 지금 당장 문제가 불거졌던 이영렬, 안태근 그 사람들의 돈봉투 사건, 그러니까 금일봉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엄밀한 누군가가 틀어잡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지금 사람이 안 보이니까 내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청와대에서 믿고 맡기는 사람은 윤석열 검사 아니겠느냐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또 저는 싶은데. 뭐 그런 판단이라기보다는 자 검찰은 지금까지 기수, 서열 뭐 이런 걸 굉장히 중시해온 조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물론 일부 깨지긴 했지만 뭐 검찰총장의 뭐 후배 기수가 앉히면 그 위는 다 옷을 벗고 뭐 그런 게 일부 깨지긴 했어요. 그러나 그런 게 관행처럼 있는 조직이거든요. 자 그러면 검찰 개혁을 첫 단추는 뭐냐? 아까 이제 정치 부분 빼고 예. 그렇다면 자 이런 어떤 기수 서열 문화 이런 걸 깨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저는 그 과감하게 뭐 발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문제는 그럴 경우에도 그 어떤 법률이나 규칙이나 이런 데에 맞는 그런 과정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 걸 좀 건너뛰었다는 게 이제 논란을 부를 수 있고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지금 그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저렇게 임명하면서 이제 그 얘기는 결국 청와대가 그 뭐 실질적으로는 과거에도 검찰 인사에 관여를 해왔지만 적어도 형식상으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이제 새롭게 지금 뭐 아마 조명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야당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아마 자 이 인사가 과연 잘된 인사냐 또는 뭐 앞으로 그러면 뭐 어떤 검찰 조직 내에 무슨 태풍을 몰고 올 것이냐 아니면 또 다시 검찰이 어떤 그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는 이런 사태를 몰고 올 것이냐 뭐 이런 굉장히 이의 제기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앞으로 상당 기간
정치권과 이 검찰 사이에서 뭔가 이 갈등과 좀 삐걱거림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청와대 핵심들의 머릿속에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카드는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걸 어제 오늘 하루 만에 결정했다 저는 보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원래 안은 그랬겠죠. 총리 들어가고 법무부 장관 임명하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을 통해 가지고 정상적인 검찰 간부 인사할 때 뭐 5월이라든지 6월쯤에 예. 임명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제 생각지도 않게 이영렬 중앙지검장의 그런 사고가 터지는 바람에 그 보직에서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네. 않았습니까? 예. 어쨌든 본인의 사의를 표명했고요. 그러니 지금 서울중앙지검장가 공석으로 둘 수 없으니 원래 있던 계획을 좀 바로 앞당겨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한 것 같은데 저차상 문제는 얘기는 나올 거고, 글쎄요, 결국 이제 청와대와 문 대통령의 의지인데 이 윤석열 검사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은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두 가지가 저는 다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긍정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그러니까 아까 최병호 편집자께서 언급하셨듯이 이 검찰의 오래된 관행인 계열, 이 기수 문화, 이걸 깨기 위해서 뭔가 아래 기수를 윗자리를 갖다 놓음으로써 검찰을 한번 물갈이할 수 있는, 개혁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하나 있고, 예. 부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이게 또 하나의 검찰 통제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인 거죠. 왜냐하면 어떤 조직을 통제하는 때 가장 좋은 수단 두 개입니다. 인사, 그다음에 예산이에요. 예. 결국 검찰이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는, 권력 핵심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사권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파격적인 인사를 정적적으로 했다. 그래서 그 윤석열 검사 위에 있는 검사장들이 차차차례 옷을 벗게 되면 또 하나의 검찰 통제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겠나라는 그런 우려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검찰을 대통령과 청와대가 어떻게 마음속으로 보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을 겁니다. 네. 이 윤석열 신임 중앙지검장 예전에 항명 파동 당시 국회에서 어떻게 얘기했었는지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혹시 조직을 사랑합니까? 네,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까? 예. 혹시 사람에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때 모습을 기억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럼요. 강직한 검사로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특검에도 발탁이 됐었던 그렇죠. 것이고요. 예. 그래서 본인이 사실은 본인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직책이나 자리로부터 물러나서 한직으로 떠돌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 부분이 사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인 것 같아요. 원칙을 지키면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예. 정치적 외압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윤석열 검사를 떠올리면 결국 강직하게 본인의 의도대로 원칙을 지키는 원칙주의자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지난번 이 덮여져 있는 이런 수사의 문제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정확하게 수사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청와대 입장에서는 윤석열 검사를 어떤 형태로든 활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보고, 그것이 이번에 이제 중앙지검장 임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네. 뭐 어쨌든 대통령의 의지는 알겠어요. 또 대통령이 뭔가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도 알겠는데 그것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여당과의 협치에 여러 가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다거나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하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네. 차관은 여전히 있어요, 현재. 네. 있기 때문에 적어도 형식상으로 과정을 따져간다면 사실은 법무부 차관이 인사 발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파격적인 인사를, 그것도 검사 인사를 청와대가 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뭐 검찰 개혁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검찰 개혁의 첫 번째 요체는 사실 정치로부터의 독립이란 말이죠. 네. 그럴 경우에 과연 지금 청와대에서 중앙지검장 인사까지 파격적으로 저렇게 하는 과정을 정치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키려는 의지가 과연 관철된 것이냐, 아니면 다른 무슨 요인이 작동한 것이냐, 뭐 이런 논란이 아마 정치권을 비롯해서 행정부 내에서도 계속해서 벌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이 윤석열 검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최순실 특검에서 이 특별검사 팀장을 했었는데 굉장히 파란만장한 검찰 인생을 걸어왔어요. 네, 저 댓글 사건 수사 이후에 네. 뭐 항명 파동이 있어서 사실은 인사에서도 좀 뭐 어떻게 보면 본인이 네.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복귀하면서 이렇게 힘이 실어지기 시작했고요. 보면은 지금 오늘 서울중앙지검장이 고검장인데 원래는 고검장급이었는데 보면은 이번에 지금 다시 검사장급으로 환원을 시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격하시켰다는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 청와대 관계자가 이 얘기를 하면서 2005년에 바로 검사장급으로 서울중앙지검장이 격상이 됐다가
항상 총장 임명권자의 눈치를 서울중앙지검장도 보더라. 네. 그러니까 검사적으로 받은 예는 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파격적인 인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법무부 장관도 없고 법무부 차관도 오늘 오전에 사의를 표명했고 네. 사의를 그다음에 표명했지만 아직 수리된 건 아니잖아요. 예. 사표가. 그다음에 어제 또 서울중앙지검장이 사표를 냈고 네. 또 지금 검찰총장도 없고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법무부와 검찰의 어떤 조직이 지금 거의 붕괴된 상태인데 네.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서울중앙지검장부터 임명한 건 어떤 이유일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 수뇌부가 사실상 그 붕괴됐다 보고 아마 청와대에서 발표할 네. 것 같은데 그 절차상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검사들의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법무부 장관이 없으면 법무부 장관 대행인 차관이 하잖아요. 예. 사의 표명을 했지만 조금 전 청와대가 전격적으로 인사 발표를 했는데요. 먼저 법무부 장관에 박범계 의원을 임명했고요. 네, 아닙니다. 박봉배 의원은 아직 임명이 된 게 아니기 네. 때문에 아직 임명하지 않은 상태고요. 서울중앙지검장부터 발표를 네. 했습니다. 네. 윤석열 부장검사를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한다고 밝혔고요. 문제가 됐던 이영렬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부산고검 차장에 임명하고 안태근 국장은 대구고검 차장에 임명한다고 했는데 일단은 윤석열 검사가 중앙지검장에 임명된 것이 굉장히 놀라운 인사죠. 굉장히 이례적이죠. 굉장히 빠른 거죠. 그러니까 네. 윤석열 검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특수수사통으로 능력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신과 강단이 있기 때문에 이 정부 내에서 한 번은 중용이 될 것이다라는 걸 관측은 누구나 했었는데 그 시기가 정상적인 인사보다 한 3년 정도는 빨라졌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윤석열 부장검사는 같은 경우는 지금 대구고검 차장이었죠. 급이 부장검사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사장입니다. 일단 승진을 한 번 한 거예요. 그런데 네. 중앙지검장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검장급이었습니다. 그러면 부장검사에서 지검장, 검사장 갔다가 고검장 갔다가 2단계 승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부장검사를 바로 중앙지검장 임명하는데 2단계 승진 좀 무리가 있어서 그랬는지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제부터 다시 검사장급부터 낮춘다 이런 얘기를 네. 했어요. 그게 하나 특징인 것이고 그리고 바로 검사장으로 승진해서 보직을 첫 번째 중앙지검장을 받은 건데 제 기억에 검찰 역사상 검사장 승진할 때 첫 번째 보직을 서울중앙지검장, 즉 일선 수도권에 있는